안녕하세요. GSAT 준비하시는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여러분과 같이 공부하게 될 고신의 류준상입니다. 지금 시간부터는 여러분 같이 이제 권두부록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할 텐데, 권두부록 문제는 여러분 조금 쉽게 풀어야 되기 때문에 빨리 좀 풀어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제대로 된 설명은 뒤쪽에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 겁니다. 자, 일단은 권두부록은 조금 빨리 풀 거다. 그래서 일반적인 설명을 그냥 할 건데요. 혹시나 모르는 내용이 있더라도요, 뒤쪽에서 설명이 들어갈 거니까 일단은 이렇게 푸는구나 이 정도로 익혀보고 눈여겨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일단 첫 번째 수리능력 파트 진행해 보도록 하죠. 총 20문제가 등장했는데요. 엄청나게 빨리 풀 수 있어요. 여러분은 시간을 최대한 재고 풀어보시길 바래요. 잠깐 이걸 풀기 전이라면 저랑 처음부터 보는 거는 정말 불필요하고요. 먼저 풀어보는 거예요. 먼저 풀어보고 나서 난 몇 분 걸렸는데, 그리고 나는 이렇게 풀었는데, 이런 걸 비교해 보면서 보는 게 제일 좋긴 합니다. 근데 이제 워낙 감이 없어요. 나는 아무것도 몰라요 하는 분들 빼고는요, 일단 한번 먼저 풀어보고 같이 한번 진행하는 게 좋고요. 완전 처음이시다 그러면 같이 보면서 또 한번 맛을 보는 것도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먼저 풀어보고 같이 보는 게 좋다라고 생각은 해요. 자, 일단 같이 한번 볼게요. 1번 문제 보죠. 네모 안에 들어갈수록 알맞은 것을 골라봐 그랬어요. 기본적으로 계산 누가 못해요. 그죠? 네. 그럼 이런 것들은요, 여기 끝자리가 여러분 뭐로 끝나나요? 5로 끝나죠? 이렇게. 이해돼요? 9, 5, 45잖아요. 위쪽 값은 끝자리가 5야. 그럼 여기도 끝자리가 5로 끝나려면 이 녀석에서 끝자리가 뭐로 나와야 돼요? 0으로 나와야 된다는 소리죠. 그러면 3 곱하기 뭐가 0이 될 수 있는 게 뭐밖에 없어요? 1번밖에 없죠? 이렇게 풀어야 되는 겁니다. 이해됐죠? 그러니까 물론 계산 다 하면 풀 수 있어요. 누가 못 풀어요. 근데 조금 얍삽하게 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걸 계속 연구해야 되고 계속 얻어가야 되는 겁니다. 이게 끝자리 판별법이라고 하는 건데요. 특별하게 뭐 거대한 법이 있는 건 아니에요. 끝자리만 보고 이 끝자리가 9, 5, 45니까 맨 끝자리가 5겠지. 그럼 여기는 끝자리가 5니까 얘가 끝자리가 0으로 끝나면 되겠구나. 그럼 뭘 곱해야 0으로 끝날까? 1번밖에 없구나. 계산 하나도 안 해도 0이란 존재 때문에 답은 1번이 나올 수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눈여겨볼 수 있게끔 저희가 이제 열심히 계속 이렇게 유도를 할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그걸 보고 여러분 연습할 때도 이렇게 하면 되겠군. 이런 식으로 한 칸 머리를 좀 확장시켜서 조금 여러 가지 방향으로 보는 게 문제 푸는데 훨씬 더 도움이 됩니다. 일단 속도가 우선이니까요. 네, 다음이요. 자, 2번으로 갈게요. 자, 720의 30%는 얼마냐 그랬어요. 그러면 720에 여러분 30%라고 하는 거는 실제로 숫자로 보면 0.3이라는 걸 의미해요. 왜냐하면 100%가 우리가 숫자로 바꿔봐 그러면 1을 곱한 거거든요. 어느 녀석이 100%야 그럼 곱하기 1한 거예요. 그럼 어느 녀석이 30%야 그럼 0.3을 곱하면 돼요. 10분의 3이니까요. 그래서 0.3을 곱하면 이런 건 날릴 거고 얘랑만 곱해버리면 되죠. 그래서 답이 216이다 라고 나오게 되겠죠. 이 정도는 그냥 암산으로 얼마든지 빨리 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빠른 것보다 그냥 계산하는 게 제일 빨라요. 자, 그 다음 문제 넘어갈게요. 자, ABC 대소의 관계를 바르게 비교한 걸 골라보자 그랬습니다. 얘 같은 경우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누가 더 큰지를 확인해야 된다는 소리잖아요. 그럼 누가 더 큰지를 확인해야 되는데 이거는 세 개를 다 비교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문제가 오래 걸릴 수밖에 없어요. 여태까지 풀었던 건 한 2초면 3초면 됐던 문제들인데 요거는 그 정도는 아닙니다. 적어도 한 2, 30초 소비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세 개를 다 계산을 어느 정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건 방법이 없어요. 일단 최대한 빨리 나눠서 9 더하기 2.8이니까 11.8에다가 10배니까 이건 118이네 정도로 빨리 계산할 수 있겠고요. 11의 제곱 같은 거 10의 제곱에서 20제곱까지는 외워두는 게 좋아요. 11의 제곱 같은 경우는 121인데 121에서 18을 더해버리면 139입니다. 139에서 16을 빼세요라는 소리죠. 그래서 123이 정도 나오겠군요. 자, 여기는요. 요거 계산하는 건데 16에서 32를 빼니까 결국 16의 제곱이 마이너스 16의 제곱이라서 256이 나오고 그거 2로 반 나누면 128이요 라고 나오게 됩니다. 고로 CBA 순으로 작아지네요. 네. 답은 그래서 4번입니다 라고 나오게 되겠죠. 자, 그 다음 4번 문제 같이 한번 볼게요. 다음 중 계산한 결과값으로 가장 큰 수가 나오는 식은 그랬어요. 얘도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이게 여러분 패턴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이 문제처럼 완전 그냥 아무 상관없는 패턴이 있고요. 다른 패턴이 뭐가 있냐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211 더하기 53 빼기 47 이렇게, 그 다음이 213 더하기 48 빼기 43 이런 정도로. 네. 그러니까 얘도 여기서 비슷비슷, 여기도 비슷비슷하다고 이렇게 좀 감이 있어요. 얘네들은 지금 보면 알겠지만 감이 전혀 없는 문제고, 감이 전혀 없는 문제는 전부 다 계산해야 돼요. 올 계산입니다. 근데 감이 있는 문제는요,
이렇게 비슷하게 왔다 갔다 한다. 212, 막 210 이런 식으로 막 왔다 갔다 거의 비슷한 값에서 왔다 갔다 하는 느낌이 들어요. 그 정도 넣으면 이거는 끝자리만 보면 됩니다. 그래서 끝자리만 봐서요. 4에서 7 빼니까 이건 7로 끝나겠네. 이거는 1에서 3을 빼니까 8로 끝나겠네. 이런 식으로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얘는 정말 예를 들어서 뭐 200 몇십 몇이다 그러면 200 몇십 7, 200 몇십 8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된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끝자리만 보고 내가 여기서 어느 게 제일 크네 이런 거 구분할 수 있거든요. 근데 만약 여러분 이런 문제도 끝자리가 0으로 나오고 하나가 1로 나오고 하나 9로 나오고 이렇게 나오면 누가 제일 클까요? 이거 제일 클까요? 아니요. 요게 제일 커요. 이거는 단위를 넘어간 그 1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게 237이면 얘는 241 이렇게 나오는 형태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와주면 가장 큰 게 크구나라는 것도 알 수 있거든요. 근데 지금 이 문제는 거기까지는 아니에요. 그럼 얘는 패턴이 없는 문제라서 그냥 죄다 계산을 해야 됩니다. 방법이 없어요. 네. 그래서 최대한 간단하게 계산해보면 이제 25랑 여기 25랑 지워주면 110이 남죠. 그럼 얘는 472 정도 될 거고요. 자, 여기는요. 이거 두 개 31을 먼저 해석을 할 건데 요거랑 요거랑 지워지면 200이 되고 3개 더 빼주면 돼요. 그래서 273에서 200을 더해주면 되기 때문에 473이라고 나옵니다. 이것도 답이 거의 미묘하죠. 끝자리인 것 같긴 한데요. 근데 아무런 패턴이 없었기 때문에 끝자리만 보기에는 무리예요. 계산 다 해야 됩니다. 자, 이거 같은 경우는 좀 힘드네요. 500을 줘서 빼버려요. 그럼 여기 122가 남고 21이 더 나올 테니까 요거 더해주면 됩니다. 그럼 143을 더해주면 돼서 470 정도 나옵니다. 자, 여기도요. 계산하면 요거 여기서 16만 날릴게요. 그럼 20이 나오고 400이 빠져서 이거 449가 되고 20 더하니까 469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제일 큰 녀석은 뭐니? 여선 2번이야 라고 나올 수 있죠. 근데 이거는 계산을 다 해야 된다. 별 수 없다 라는 문제 유형입니다. 자, K회사 신입사원으로 지원해서요. 승아가 합격할 확률이 여러분 3분의 1, 재현이가 합격할 4분의 1, 윤수가 합격할 6분의 1이에요. 이 중 적어도 라는 말이 나와요. 적어도 라는 말은요. 자, 적어도 한 명이면 승아, 재현, 윤수라면 얘가 붙고 얘 안 붙고 네. 이것도 다 된다는 소리죠? 아, 왜 이래요? 이것도 다 되고 2명 붙은 것도 돼요. 그다가 3명 다 붙은 것도 됩니다. 그럼 적어도라는 말은 이거예요. 그럼 너무 많아요. 원칙으로 여기서 나올 수 있는 경우는 자, 다 떨어졌을 때 한 번에 이거 8번, 7번 더해주면 총 나올 이 전부 다 경우거든요. 그러면 적어도 한 명이 합격할 확률은 요거 7개를 구하라는 소리예요. 8개 중에서 7개를 구해라. 이거 다 구한 다음에 다 더해야 되거든요. 너무 힘들죠. 그럼 차라리 이거는 전체 확률에서 누굴 빼겠다? 전부 다 떨어질 확률을 빼버리겠다. 이렇게 가는 게 맞는 내용이죠. 그래서 적어도라는 말이 나오면 반대 경우를 생각해 줘야 돼요. 그럼 여기서 합격할 확률의 반대 경우라면 셋 다 떨어질 확률. 그러면 4 떨어질 확률이 여러분 몇인가요? 붙을 확률이 3분의 1이면 떨어질 확률이 3분의 2입니다. 붙을 확률이 4분의 1이면 떨어질 확률이 4분의 3이고요. 붙을 확률이 6분의 1이면 떨어질 확률이 6분의 5예요. 그 셋이 동시에 일어나야 되기 때문에 곱하기가 되고요. 쓱쓱 싹싹 지워져서요. 12분의 5의 확률로 전부 다 떨어집니다. 그러면 요 확률이 12분의 5예요. 근데 원래 총 확률은 항상 1이거든요. 그래서 1에서 12분의 5를 빼주니까 한 명이라도 붙을 확률은 12분의 7이야 라고 놓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답을 여기서 2번 체크할 수 있죠. 자, 그 다음 문제. 명수는 시속 4.5, 준이는 시속 3km로요. 동시에 같은 지점에서 같은 방향을 향해서 걷기 시작했다. 같은 지점에서 같은 방향으로 걷기 시작했대요. 이렇게. 그러면 5시간 후에 차이는 몇 킬로가 나냐 이거죠. 그럼 얘는 4.5km씩 가요. 1시간에 4.5 갈 거고 얘는 1시간에 333 갈 거예요. 이렇게. 그럼 1시간당 1.5씩 차이가 나잖아요. 갭이요. 그걸로 몇 시간 동안 유지된 거예요? 5시간 유지된 거니까 총 차이는 7.5km가 나오겠구나. 이 정도는 암산 형태로 진행할 수 있죠. 답은 4번입니다. 자, 그 다음 승용차 100대를 주차할 수 있는, 수용할 수 있는 어느 주차장은요, 오후가 되면 4분마다 한 대꼴로 나가고 3분마다 2대꼴로 들어옵니다. 오후 2시 정각에 한 대가 나가고 2대 들어 78대가 되었다고 했을 때 언제 만차가 되겠냐 이거죠. 자, 그럼 여기서는요, 4분마다 뭐, 3분마다 뭐, 그러면 12분마다 하나가 세팅이 다시 리셋이 된다는 소리예요. 그러면 12분짜리 어찌 보면 이 리셋 바를 한번 그려보면요. 자, 시작합니다. 여기 4분, 3분, 여기 6분, 8분, 9분, 12분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이때마다 뭔가 이벤트가 일어나요. 3분 될 때 뭐가 되죠? 2대꼴로 차가 들어와요. 플러스 2가 되고요. 4분에 한 대가 나갑니다. 빼기 1이 돼요. 그 다음에 6분에 다시 플러스 2가 되고요. 8분에 빼기 1이 됩니다. 9분에 플러스 2가 되고요. 12분에 뭐가 되죠, 여러분? 네. 플러스 2와 빼기 1이 동시에 일어나요. 이런 식으로. 이해됐죠?
개념이 이래요, 여러분. 자, 그러면 이걸로 계속 무한 반복해 나가는 녀석인데 2시 정각이었나요? 네. 2시 정각에 78대였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하나의 어쨌든 바 같은 이 하나의 사이클을 돌면 얼마가 플러스나 볼까요? 여기 한 대 플러스 한 대 플러스 3대, 총 여기까지 4대예요. 그 다음에 6대가 됐다가 한 대 빠지니까 총 이 하나의 바에 만큼 5대씩 늘어나고 있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면 이 바가 하나씩 늘어날 때마다 얘는 83, 88, 93, 98, 103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여기 중간쯤에 100대를 초과할 때가 생길 거란 말이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일반적으로 요 정도를 먼저 구한 다음에 거기서부터 100일대를 찾아보는 게 일반적이긴 합니다. 근데 이게 어떨 때는요, 정말 조금 어려운 문제가 나올 때는 이 중간에 98대가 마지막에 98대인데 그 전에 100을 살짝 넘었다가 98로 떨어졌을 때도 있거든요. 근데 지금 이 문제는 그러지는 못해요. 그래서 결국은 98까지는 진행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자, 요거 한 턴, 2턴, 3턴, 4번의 사이클을 지나가요. 그러면 48분을 일단 지났다는 소리죠. 그러면 2시 48분에 지금 98대가 되어 있다는 소리고요. 그럼 요때 3분만 쑥 지나버리면 2대가 들어오죠. 그럼 100대로 만차가 돼버립니다. 그럼 3분 후인 2시 51분에 100대가 되는 순간이 도래되는군요. 라는 소리죠. 그래서 답은 여기서는 4번입니다. 라고 체크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 소금물 문제입니다. 소금물 문제 여러분 어렵게 생각하는데 굉장히 쉽게 푸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소금물 800g에 400g의 물을 넣었더니 4% 소금이 되었어. 원래 소금물의 농도는 그랬는데 비커로 만들어요. 이렇게. 소금물의 문제는 전부 다 이 형태예요. 어떤 소금물 더하기 어떤 소금물은 어떤 소금물이야. 이게 문제의 답니다. 그러면 소금물 800g이 있었죠. 밑에다가는 g을 쓰고요. 위에다가는 몇 %인지 모르니까 퍼센트를 적을게요. 이렇게. 얘는요. 400g의 물을 넣었어요. 근데 물은 몇 %짜리 소금물이에요, 여러분? 0%짜리 소금물이죠. 그럼 0이라고 적어요. 그랬더니 더해서 1200g이 됐고 거기에 4%짜리가 되었다. 이 소리죠. 그러면 얘네들이 곱을 하면 돼요. 800x 더하기 이거 두 개 곱하면 돼요. 0이죠. 이거 두 개 곱하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풀어주면 끝나는 문제입니다. 굉장히 쉽죠. 그래서 x는 원래 6%짜리였어 라는 소리입니다. 이해됐나요? 일단 간단하게 여기까지 기억을 해보세요. 계속 풀 거예요. 자, 그 다음 문제. 김 대리는 지난 회사 공장들의 제품 생산량에 대한 데이터를 정리해서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알게 되었다. 세계 공장 중 가장 적게 생산한 공장의 제품 생산량은 몇 개냐 이랬네요. 글 읽어보면서 해석하면 되죠. 가장 많은 제품을 생산한 게 이 공장이래요. 그러면 이 공장이 얼마인지 몰라요. 뭐 A라고 해볼까요? 그러면 1공장과 2공장의 생산차는 6만 개야. 그러면 A 빼기 6만이라고 적으면 될 거고요. 2공장과 3공장의 차이는 A 빼기 10만이야 라는 소리죠. 그럼 이거 3개 다 더했을 때가 여러분 몇이에요? 44만이라는 소리니까 싹 다 더해서 3A 빼기 16이 44만이었어. 넘어가 버리면 3A는 60만이야. 그래서 A는 20만이었어 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럼 가장 적게 생산한 공장은 여기겠네요. 20만에서 10만 개 빼니까 10만 개를 생산한 공장이었어. 3번 체크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요. A는 매달 20만 원을, B는 매달 50만 원을 저축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근데 현재 A가 모은 돈은 200만 원이고요. B가 모은 돈은 100만 원이래요. 그럴 때 B가 모은 돈이 A 모은 돈의 2배가 넘는 것은 지금부터 몇 개월 후입니까? 라고 적혀 있죠. 일단은 공식이라고 하기도 좀 그러네요. 식을 적어보면요. 일단 200만 원을 가지고 있고요. 매달 20만 원씩 저금을 합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얘는 50만 원을 저축해요. 근데 갖고 있는 돈이 100만 원밖에 없었긴 했어요. 근데 얘가 모은 돈의 2배를 넘어갈 때가 X가 도대체 얼마야? 이걸 구하라는 문제죠. 계산만 하면 됩니다. 자, 그럼 여기서 40X가 튀어나오는데요. 얘랑 계산해주면 10X로 나오죠.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 400인데 넘어가 버리면 300으로 나오게 될 거고요. 그래서 X는 30달만 넘으면 돼. 그러니까 최소 31달째라는 소리겠죠. 그래서 답은 여기선 4번 체크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 문제요. 어떤 업무를 혼자서 모두 끝마치는데 이런 1에 대한 문제가 나오면요. 최소 공배수를 구하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6과 10이라는 말이 나오죠. 이 둘의 최소 공배수는 여러분 30입니다. 그러면 어떤 1이라는 존재를요. 30개를 만드는 일이야 라고 가정해요. 그럼 얘는 6일 걸린대요. 그럼 하루에 몇 개 만들 수 있는 거예요? 5개 만들 수 있는 거죠. 얘는 10일 걸린대요. 그럼 하루에 3개 만들 수 있는 애들입니다. 그러면 둘이 같이 한대요. 둘이 같이 하면 하루에 몇 개씩 만들어요? 8개씩 만들어요. 그러면 30개를 만들려면 8개씩 만들 수 있는 거 나눠주면 되죠. 대략 뭐 한 3점 몇몇몇 나오겠지만 필요한 날은 나흘이겠죠.
3일째는 안 끝나잖아요. 이 24개밖에 못 만드니까. 나흘째는 어쨌든 조금 빨리 끝내는 한때도 끝낼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며칠 만에 업무가 끝나겠습니까? 나흘입니다. 라고 구하면 되죠. 자, 12번 문제 볼게요. 다음은 S사 직원들을 대상으로 시행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횟수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야. 응답자 전원의 월 평균 대중교통 이용 횟수가 65회라면 X에 들어갈 인원수를 골라보자 그랬어요. 와, 여러분 봐요. 평균이 지금 65라는 소리거든요. 평균을 맞추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볼게요. 이렇게 계급이라고 하는데 계급은 항상 계급값이 필요합니다. 가운데 있는 값이 계급값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계급값을 잡고요. 이것들의 지금 모든 거의 평균이 65였다라는 소리입니다. 그러면 65를 기준으로 여러분 우리가 평균을 잡아버리면 자, 이게 평균이잖아요. 그럼 편차가 여러분 얼마가 될까요? 편차라는 거는 편차의 합은 항상 제로가 돼야 되는 게 원칙입니다. 편차가 뭐냐면 어떤 별량에서요. 별량이란 거는 이 사람들의 어떤 뭐 횟수에 대한 그런 어떤 고유값? 뭐 한 명 어떤 사람의 고유값은 12회였고 13회였고 뭐 15회였고 이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그것들의 값을 별량이라고 합니다. 별량에서 평균을 빼는 거예요. 평균 65라며 이걸 뺐을 때 나오는 값을 우리가 편차라고 합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은 음수도 나올 거고 어떤 사람은 양수도 나올 거고 막 할 거 아니에요. 그들을 다 더해봤을 때 싹싹싹 지어지면서 전부 다 제로 나온다는 소리예요. 그럼 지금 얘도 평균이 65라고 결정이 됐기 때문에 편차의 합이 제로가 나와야 됩니다. 그러면 65로 전부 다 편차를 구해주면요. 여긴 너무나도 많은 값이 있지만 10이라고 다 본다는 거예요. 그럼 65에서 10을 빼면 10에서 65를 빼야죠. 마이너스 55입니다. 여기는 마이너스 35고요. 여기는 마이너스 15고요. 여기는 플러스 5, 여기는 플러스 25, 여기는 플러스 45예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 합 계산을 해보는 겁니다. 그럼 마이너스 550, 마이너스 700, 마이너스 450, 175, 여긴 25x, 여기는 900이라고 나와요. 이들의 합이 소리입니다. 자, 조금 귀찮지만요. 요거 두 개 더해주면 1000이에요. 그래서 마이너스 1700이 존재하니까 여기도 플러스 1700이 존재하면 되고요. 계산하면 여기가 1075인데 25x가 더해져서 결국 25x는 625라는 값이 나와야 되고요. x는 여기서 10, x가 25가 나와야죠. 네. 그래서 x도 25가 나와. 25의 제곱이 625거든요. 그래서 x는 25명입니다. 이렇게 구할 수 있는 거죠. 조금은 걸리겠네요. 네. 자, 그 다음 문제 넘어가죠. 다음은 보험회사 자산 현황 추이를 나타낸 그래프입니다. 땡 9년에요. 손보자산이요. 손해보험 여기에요. 이 녀석의 자산은 2008년에 손보자산에 비해서 몇 퍼센트 증가했습니까? 이겁니다. 그러면 66에서 74가 됐다는 소리거든요. 자, 그러면 증가 개념은 뺍니다. 그리고 66으로 나눠주고 곱하기 100을 하면 되죠. 증감률 구하는 과정이에요. 그럼 8을 나누는 거겠죠. 66으로요. 100배까지 하겠습니다. 그럼 66 해주면 140 나오니까 12점 몇몇몇 퍼센트 나올 거고 초반 때 나올 것 같으니까 반올림 해도 약 4번이겠구나 라고 이해할 수 있네요. 자, 14번 문제 볼게요. 땡땡 기업에 근무하는 김 차장이 다음 통계를 근거로 장기 기업 경영 계획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려고 할 때요. 통계 자료와 관련해서 보고서에 작성할 수 없는 내용을 골라봅시다 그랬어요. 여기 먼저 읽으면 안 돼요. 여기 먼저 읽으면 손해 많이 봅니다. 그래서 안 읽고 이쪽을 먼저 보면서 왔다 갔다 한다. 기억하시고요. 3인 가구의 가구 구성비는 그랬어요. 3인 가구의 가구 구성비는 다른 유형에 비해 줄어드는 폭이 완만하다. 3인 가구라고 표현되는 건 지금 여기 쪽이거든요. 그럼 여기서 요 세 번째 거 같은데 이것이 줄어드는 폭이 완만하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다른 거에 비해서. 네, 줄어든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서 줄어들긴 하는데 그렇게 그죠? 뭐 아주 많이 줄어들고 뭐 그런 건 아닌 것 같긴 한데요. 네, 특별히 이건 아니야 이렇게 말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뭐 나쁘진 않아. 출산율이 낮아지고 고령화 급속으로 진행되면서 1인 가구 비율은 급속히 증가할 것이야 그랬어요. 미래를 봤더니 1인 가구가 엄청나게 증가하고 있죠. 네, 그것도 맞는 말입니다. 2017년에 이미 1인 가구의 수는 부부와 자녀로 이루어진 가구 수를 넘어섰다 그랬어요. 17년에 이미 1인 가구의 가구 수래요. 1인 가구의 가구 수는 부부와 자녀로 이루어진 가구 수를 넘어섰다? 네. 자, 이거 조금 애매한데 여러분. 여기도 보면요. 이게 부부 플러스 자녀죠. 여기가 1인이고. 그렇게 따지면 여기가 부부고요. 그러면 이제 부부로 가는 게 여기 두 개면 거의 40, 50 될 거 아니에요. 46% 되고 28.5거든요. 그러니까 1인 가구의 수라고 했는데
여기도 1인 가구지만 여기가 이제 부부와 자녀로 이루어졌으면 적어도 3, 4인일 거 아니에요. 그죠? 기본적으로 이쪽 라인에 들어가 있을 거예요. 근데 이거를 그러니까 여기만 단순하게 이제 1인이 여기를 넘어섰기 때문에 부부보다 많다? 부부는 자녀까지 갖출 수 있어서 그죠? 그럼 부부 자녀는 2인 이상일 거 아니에요. 보통 3인, 4인일 텐데 여기까지 다 일컨대 대부분 몇 특별한 경우 빼고 거의 대부분 여기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미리 말하는 거는 조금 오바죠. 그래서 이건 틀렸다라고 보는 게 맞아요. 네. 장기적으로는 1, 2인이 구성되어 있는 소경가구 중심의 경영 전략 이건 맞는 말이겠죠. 그러니까 지금 얘네들의 어찌 보면 넘어가는 정도와 얘네들의 넘어가는 정도가 걸리죠. 그럼 이럴 때는 걸리는 거 답이라고 체크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당연히 얘만 보고 얘가 얘보다 크기 때문에 이게 많다라고 말하면 안 돼요. 여기만 봐도 부부 플러스 자녀랑 1인 가구랑 여기랑 합치는 거랑 그죠? 여기도 합쳐야 되죠. 부모 자녀면 부모와 자녀까지 같이 사는 집도 있는데 그죠? 그래서 아무튼 답은 3번이라고 고를 수 있을 겁니다. 자, 다음이요. 다음은 연도별 게이밍쇼 기업별 부스 방문객 현황을 나타낸 자료다.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내용이 아닌 걸 골라보자 그랬습니다. 자, 게이밍쇼의 연도별 전체 방문객 방문 현황을 알 수 있다 그랬거든요. 연도별로 전체 방문객 방문 현황은 여기서 알 수는 있죠. 네. 그래서 1번 일단 맞고요. 땡 4년에서 땡 9년까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죠. 게이밍쇼 참여 기업별 평균 방문객 수를 알 수 있다. 뭐 하면 되죠, 여러분? 이게 지금 총 11개예요. 11개로 나누면 평균은 구할 수 있죠. 네. 가능합니다. 각 기업별 게이밍쇼 참여를 통한 매출 변동을 알 수 있다 그랬는데 이건 참여 현황만 나와 있지 매출은 전혀 네.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런 게 답이에요. 왜 여기서 모르는 건데 어떻게 하려고? 연도별 평균 부스 방문객 수와 각 부스 방문객 수 간의 차이를 알 수 있다. 평균치가 나오면 여기는 평균보다 적네, 여기는 평균보다 많네 이런 식으로 파악할 거 아니에요. 그걸 알 수 있다는 소리입니다. 맞는 말이죠. 답은 3번 체크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은 세무세목이요. 경영지원팀의 인사 고과 결과, 평가 결과 중 일부다. 능력과 태도가 모두 우수인 직원은 경영지원팀의 몇 %냐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자, 우수는요 90점 이상이에요. 그럼 여기보다 이쪽보다 위쪽 요 사람들이 둘 다 90 이상인 사람들입니다. 그죠? 그럼 전체 사람 수를 또 구해야 돼요. 아이고 귀찮네요. 전체 사람 수를 구할게요. 여기만 봐도 15명, 그 다음에 여기는 3이 14명, 여기는 11명, 여기는 9명, 여기는요 11명입니다. 이렇게. 이거 다 더하면 전체 수 함수 나와요. 그럼 29명에 20에 11이니까 31명을 더해주면 총 60명이라고 나오네요. 그럼 60명분의 요 사람들의 수는요 6 더하기 6이니까 12명입니다. 약분해주면 5분의 1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20%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죠. 답은 2번 체크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17번 문제 볼게요. 다음 자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걸 골라봅시다. 또 그랬습니다. 2000땡땡년 서울특별시 및 광역시 유기동물 보호소 유기동물 현황이라고 등등등 나와 있어요. 자, 유기된 고양이가 유기된 개보다 많은 지역은 서울특별시일 뿐이다 그랬습니다. 이렇게 뿐이다 라고 했기 때문에 얘만 맞아 라는 소리잖아요. 이런 건 틀릴 리가 많죠. 그러니까 개보다 많대요, 고양이가. 거기가 여기밖에 없냐? 아니야? 대구도 그러네요. 그죠? 그래서 이거는 틀렸다. 유기동물의 수가 두 번째로 적은 지역은 대전광역시다 그랬습니다. 이 전체 합으로 봐야 되는 것 같죠? 그럼 두 번째로 적은 데는 광주가 첫 번째로 적죠? 네. 두 번째로 적은 데가 어디예요? 대전이에요? 아니면 울산이에요? 울산 쪽이죠? 그래서 이것도 틀렸다. 너무 쉬운 문제입니다. 눈으로 보는 문제예요. 인천광역시 유기동물의 수는 광주, 경기시, 우천, 울산에 합한 것보다 많다. 인천은 광주랑 울산을 합한 것보다 많나요? 두 개 더해버리면 5,360이에요. 이게 더 적죠? 합한 것보다 많다? 아니요 예요. 그러면 답은 4번밖에 안 되겠네요. 서울특별시에서 유기된 고양이 수는 대구광역시에서 유기된 고양이 수의 4배가 넘는다 그랬는데 여기에 4배면 1,400 정도 될 거예요. 1,560 정도 됩니다. 맞죠 이거요? 네. 답은 4번. 그럼 이런 거 풀 때도 여러분 항상 1번부터 풀어야 될 필요성은 없어요. 여러분이 봤을 때 땡기는 번호부터 풀면 좀 더 빠를 때가 많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항상 땡기는 것부터 봐요. 근데 이제 여러분 저는 이제 흔히 말하는 강의하는 사람이 답을 다 알고 있는 상태에서 그잖아요. 내가 만약 이건 여러분 3번부터 땡기는데 하고 3번부터 푼다면 답이 3번인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요. 말이 안 되니까 저는 이렇게 풀긴 하는데 강의에서는요. 일반적으로 여기서 골라다니면서 풀 수 있어요. 골라다니면서 풀어도 돼요. 그것이 어찌 보면 조금 더 효율적이에요. 그래서 내가 봤을 때 항상 이렇게 광오라고 표현을 할까요? 약간 오만한 말들이 있어요. 오만해요. 글 자체가 굉장히 교만해요. 나만 오라. 뭐
나밖에 없어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건 대부분 틀린 문장 중에 하나인 거고, 그 다음에 뭐뭐 할 수도 있다, 뭐뭐가 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것들은 대부분 맞는 말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어휘에서 나오는 어떤 뉘앙스를 가지고 맞냐 틀냐도 구분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여러분이 문제 보면서 딱히 땡기는 게 없네 그럼 1번부터 덤벼도 돼요. 근데 이제 이런 거 봤을 때 왠지 짧으니까 그냥 쑥 넘어가는 문제인 것 같고 밑에 거부터 볼까 했으면 흔히 말하는 재수가 좋았을 만한 그런 유형의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항상 1번부터 보는 법은 별로다. 네, 그때그때 다르게 적용합시다 라고 제가 추천드릴게요. 자, 그 다음은요 18번입니다. 다음 그래프는요 제조사별로 국내 전차 판매 실적에 대해서 통계치를 나타낸 것인데 어떻게 해요? 22년이 140만 대고요 2023년이 145만 대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2020년 대비 23년에 판매 점유율이 감소한 제조사들을 살펴보았을 때 그랬습니다. 2020년에 비해서 2023년 판매량이 몇 대 감소했겠습니까? 그랬거든요. 자, 그러면 지금 감소한 제조사들을 볼까요? 판매 점유율이 감소한 데 욕인가요? 얘네 둘만 감소했죠. 그죠? 그랬을 때 2022년에 비해서 2024년 판매량이 몇 대 감소했냐는데 지금 두 회사의 어찌 보면 두 회사의 모든 합을 계산을 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죠? 그래서 일단 140만 대에서 몇 %였었냐면 18%였습니다. 계산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145만 대로 늘긴 했지만 둘의 합은 12%밖에 안 돼요. 그랬을 때 둘의 차를 구해주면 감소한 양이 나오겠죠. 그죠? 나한테 이거 구하라는 소리구나. 자, 이거를 계산하기 조금 불편스럽긴 한데 이거 여러분 여기서 6을 주고 6을 줘도 6을 빼내도 상관은 없긴 한데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어차피 나는 계산하면 돼. 그럼 3 곱하기 6으로 보고 얘도 145 곱하기 2 곱하기 6인가요? 이렇게? 네. 그래주면 요렇게 어차피 뺄 거니까 6으로 앞에 묶어내고 여기도 5로 앞에 묶어내고 별짓 다 하네요. 네. 그래서 28 곱하기 3에서 이거 빼면 얼마예요? 이거서 5를 뽑아낸 거니까 29이에요. 29 곱하기 2를 뺀 거를 앞에다 6, 5, 30을 곱하겠다. 이렇게 계산해도 돼요. 이걸 어찌 보면 좀 돌아다니는 경향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하지만 계산을 이거 다 이렇게 하는 거 있죠? 이렇게 하는 것만큼 나쁜 건 없어요.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8, 0은 0, 8, 4, 32, 3 올라가고 8, 1은 8. 이게 최악의 계산인데 이거는 최소한으로 써야 돼요. 최대한 안 쓰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억지스럽지만 막 이런 식으로 끄집어내고 막 인수분해한 것처럼 막 보이고 난 이게 더 편해 그러면 어쩔 수 없어요. 근데 이게 속도가 생각보다 안 나요. 그래서 센스 있게 계산하는 법을 배우기 전까지는 일단은 하시되 센스 있게 배우는 방법을 계속 연구하다 보면 보일 거예요. 근데 그게 보여서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긴 해요. 근데 그거는 이제 케바케라서 뭐 확정은 지을 수 없지만 항상 일반적으로 하는 계산보다는 빠를 확률이 무조건 많긴 합니다. 네. 이건 어차피 고정되어 있는 시간이 소비돼요. 어쩔 수가 없습니다. 별로일 거죠. 자, 그럼 여기는 이제 계산하면 얼마예요? 84에서 58을 빼요. 그죠? 빼버리면 얼마인가요? 32, 26이 나오네요. 26에 30 빼니까 답은 7.2가 나오겠죠? 그래서 7., 네. 아니죠. 계산 잘못했어요. 7.8이죠? 7.8만 됩니다. 어휴, 큰일 날 뻔했네. 네, 답은 3번입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넘어갈게요. 다음, 남북한 광물 생산 현황에 대한 분석으로 올바르지 않은 걸 골라봅시다. 그랬어요. 자, 일단 표는 일단 봐야 그냥 있다 정도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땡기는 것부터 보세요. 저는 1번부터. 조사기간 동안 북한은 매년 남한보다 10배 이상 많은 석탄을 생산했네. 그랬어요. 북한은 남한보다 석탄으로 보면 10배 많냐? 항상 10배가 많냐? 공 하나 더 붙이면 된다는 소리죠? 네, 항상 많아요. 이거 오케이. 남한은 최근 들어 철광석 생산량이 줄어들고 있다. 생산량이 줄어들고 있다라고 하는데 최근 들어니까 여러분 요 라인이긴 해요. 근데 여기서 감소하고 있다? 뭐 특별히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조사기간 동안 북한은 석탄 생산량이 매년 증가했는데 석탄은 매년 증가했는데 여기 떨어졌죠? 이게 중요해요. 항상, 지속적으로, 규칙적으로, 꾸준히 이런 말 나오죠? 이것들은요.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증가한다. 만약에 매 증가한다. 매년 증가한다. 매해 증가한다. 매달 증가한다. 이런 거 나오고 항상 증가한다. 항상 증가했다. 뭐 그다음에 지속적으로 증가한다.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뭐 이거 말이 똑같네요. 규칙적으로 증가한다. 꾸준히 증가한다. 이런 말이 나오면 절대로 이런 부분을 허용하지 않아요. 무조건 쭉 올라가거나 감소한다고 하면 무조건 감소해야 됩니다. 이것도 허용하지 않아요. 정지됐다가 증가하는 거 이것도 허용하지 않아요. 이런 것들도 전부 다 뭐라고 말하냐면 이런 것들은 이제는
뭐 지속적으로 한 말 쓰려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다. 이게 뒤에 말을 조금 얹어야 됩니다. 그냥은 절대 안 돼요. 지속적으로 증가한다. 그렇게 말이 나와주면 이건 다 틀린 말입니다. 그러니까 얘만 옳아요. 얘만. 진짜 올라가는 것만. 그러니까 중간에 꺾인 부분, 정지된 부분 있으면 안 된다는 거 기억하세요. 지금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매년 증가했다. 여기만 봐주면 안 돼? 안 돼요. 이런 거 안 봐줘요. 그러니까 여기는 전부 다 올라가다 끝에 살짝 꺾인 거거든요. 아, 이 정도면 매년 증가했다고 보는 거 아니야? 마지막만 봐주면 되는 거 아니야? 아니에요. 무조건 틀렸다고 보는 겁니다. 이런 거 조심해야 돼요. 나만은 매년 감소했군 그랬어요. 나만은 매년 감소했나요? 아니, 여기 좀 늘 때도 있었잖아요. 여기도 늘었고, 그죠? 이런 것도 틀렸습니다. 그래서 답은 여기서는 3번 체크할 수 있겠네요. 자, 넘어갈게요. 네, 20번 문제 볼게요. 다음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그래프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보자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역시나 위에 거 보면서 왔다 갔다 하는 건데, 운이 좋으면 한 방에 맞추는 거, 운이 나쁘면 다 봐야 돼요. 네, 마지막 하나 빼고는 다 봐야 될 겁니다. 자, 그럼 1번 볼게요. 연도별 월평균 근로일수라고 나왔는데, 이제 근로일수에 대한 해석을 쓰는 것 같죠? 21.5 정도냐, 21.3 정도냐, 21.1 정도냐. 근데 이거 완전 21인데요. 그 다음에 20.8 정도냐? 여기는 뭐 나쁘지도 않고요. 여기는 요게 살짝 걸리적 거리긴 하거든요. 21에 딱 걸려 있어서 그냥 살짝 잠깐 보류해요. 이 정도는 보류해봐요. 이 정도는 약간 내 용인범위다. 이 정도로 생각하면서. 네, 솔직히 말하면 너무 21에 가까워요. 네, 연도별 월평균 주당 근로시간이라고 나왔는데 41.9, 41.4, 41.0 이렇게 딱 떨어져야죠. 그 다음에 40.8 이것도 나쁘진 않죠. 이거는 완전히 맞는 말. 연도별 월평균 임금이라고 했는데 이제 3019부터 시작을 해서 3178, 3299, 그 다음에 3378 괜찮죠. 그 다음에 전년 대비 월평균 임금 변화라고 나왔는데 여기 얼마가 늘었어요, 여러분? 한 150 정도, 160 정도 늘었죠? 대략적으로. 여기는요, 한 121 정도, 여기는 한 79 정도밖에 안 늘었죠? 근데 이거는 뭐예요? 점점 위로 올라가고 있네요. 아무튼 올라간 것도 틀렸는데 거꾸로 섞여있죠? 반대로 적히면 맞겠네요. 그죠? 그래서 여기 연도가 틀려버렸어. 그죠? 답이 그래서 여기서는 얘를 답으로 적기에는 얘가 너무 많이 틀렸죠? 그래서 이럴 때는 4번 정도로 생각을 해주는 겁니다. 이렇게 약간 애매한 것들은 살짝 보류하고 나머지 보는 게 맞아요. 네, 여러분 수고했고요. 다음 시간에 이제 유형 2번 추리 능력으로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